다음으로는 브라이언 브룩스 전 바이낸스 대표 이사님께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다뤄볼 것은 핀테크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 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 화폐라는 것은 뭐 다양합니다. 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여러 가지 암호화 화폐도 있고요. 혹은 뭐 CBDC도 있을 거고, 혹은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브룩스 님을 제가 소개 안 해드려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미국 변호사이자 은행가, 기업가, 기술자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통화감독청장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를 담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 CEO를 역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제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0초 정도는 제가 할애해서 베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주제에서 제 주제를 잠깐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니 산더님께서 소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런 좀 논란이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 화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이라는 것이 이 금융산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을 지내기 전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지금 전통적인 은행이 사실 논란의 여지가 더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사실 미국의 전통 은행들, 시중 은행에 부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 은행이 안전한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여기는 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에도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만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체 순 리스크, 순 위험을 꼭 감안을 해야 된다고 조금 도입부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론으로 넘어가서는 금융 서비스의 두 가지 핵심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베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는 모두 지난 25년간의 기술 성장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언번들링이 첫 번째 추세인데요. 언번들링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런 금융 서비스가 이전에는 같이 하나로 이제 일괄 같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수신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게 다 한꺼번에 제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체가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급결제 서비스 를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월마트가 이런 뭐 여신 사업을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 쪽에서 여기가 이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유동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지금 결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핀테크라는 것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배경, 거시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50년 전만에는요. 만 해도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이런 은행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핀테크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란 사실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냐, 혹은 이런 여수신이라든지, 혹은 뭐 예금, 뭐 대출 이런 여러 지급 결제 서비스 이 세 가지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번들링 이제는 이 주체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가 트렌드가 맞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정보의 흐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정보를 찾고자 하면 도서관에 갔었죠.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탈중앙화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990년대 중후반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또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집 앞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대량으로 정보가 되었던, 그게 그냥 이제 뭐 상품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뭐 돈도 그렇습니다. 자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축적이 되어서 중앙화된 방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거래와 그리고 정보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듯이 금융산업에서도 이런 탈중앙화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은 다른 상품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류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탈중앙화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귀금속이라든지 그냥 이제 뭐 유통 상품이라든지 도서관에 있는 책과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사실은 상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탈중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뒤로 하고 제가 이제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크게 암호화 화폐라고 부르는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사실 유일무이합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본래에는 이런 탈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또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었지만, 다양한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기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치, 다른 암호화 화폐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더 많이 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서 정한 것으로만 됩니다. 달러와 뭐 엔화, 위안화 등등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토큰이라는 그 한계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암호화 화폐들인데요. 인터넷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치가 있는지, 솔라나일 수도 있고요, 카더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토큰들에 대해서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에도 실리는 그런 뉴스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토큰 같은 경우에는 보상 기능을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탈중앙화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토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우리가 접속을 한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기능을 하나 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구글 주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예를 들어서 파일코인처럼 다른 네트워크 위에 있는 그냥 얹혀져 있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앱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은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 토큰을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 토큰은 기초 자산, 대부분은 법정 통화이지만요, 이런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그 가치가 다시 보상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불 카드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를 대변하는, 실제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금과 같은 자산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이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BDC입니다.
중앙은행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도 오늘 다른 연사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CBDC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CBDC에 대해서 CBDC를 주창하는 분들, 참 의견이 많습니다. 모두가 관할권을 사실은 넓히고 싶어 하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그랬기 때문인데요. CBDC를 통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점은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좋은가? 연준에서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IT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8시간 동안 다운된다.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다운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작년에 연준은 실제로 7시간 동안 다운된 적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급 결제를 담당하는 규모를 상상을 해보시면 페이스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만큼 중앙은행도 취약한 점은 있기 때문에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중앙화된 시스템의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는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서버가 다운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OCC나 연준 혹은 뭐 한은은 해킹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인터넷 자체는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들은 정보와 마찬가지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부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탈중앙화 추세가 동일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꼭 나쁘지는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이후를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를 할까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 여전히 존재를 할까요? 혹은 지금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의 이런 중요한 축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요소 중에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변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달러 기관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 자산의 72%를 담당했지만 이 수치는 이제 58%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58%, 59% 정도에 해당하는 달러 기축 통화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상당한 규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대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미국이 지금만큼의 달러 기축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국제 결제 은행 시스템 그리고 바젤 위원회라는 것은 그리고 또 스위프트라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스위프트에도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차지백 리스크도 있고요.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해킹도 취약합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것이 이렇게 블록체인과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 왜 이거를 채택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그만큼 장점이 있을까? 그래서 과거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왔던 것들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